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후보자님 3일째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는 사실 첫날, 둘째 날, 오늘까지 거치면서 정책 질의를 참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이면에는 아마 후보자님께서 앞으로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오늘은 질의하기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요. 혹시 이번에 방통위원장이 되시면은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언론사나 언론사 추천 이사진 구조를 바꾸는 임무가 완수되면은 방통위원장실 사퇴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예.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그래서 후보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거치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오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언론인으로서 또 경연을 쌓아오신 명예에 맞게 스스로 판단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후보자님 앞에 후보자님의 언론계 선배인 분도 위원장을 지내셨고 그다음에 또 훌륭한 이력을 갖추신 법조인 출신도 위원장 계셨는데 그분들이 물러나시는 과정에서 적어도 제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것은 스스로 거치 선택을 하시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러 상황이나 이런 것에 의존해가지고 물러나시거나 아니면 들어오시거나 이런 판단들을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해서 하신 모습을 보이신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데 앞으로 직무를 맡게 되신다면은 끝까지 직무에 충실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정책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권과 보수 진영 전반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포털 뉴스 검색 알고리즘과 그리고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어제 그래서 존경하는 박충건 의원님의 알고리즘에 관한 질의에 대해 가지고 이준석 후보자께서는 이걸 살펴보고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기업인으로서 본인의 활동을 얘기하실 때는 업무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영상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준석 후보자님들의 알고리즘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런 공정성 시비가 포털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면은 소위 말하는 그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이 기업들에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하시는 질문마다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참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자유 경영을 책임 부여를 한다면 가급적이면 간섭이 적은 것이 맞을 것이고 반면에 공적 위중성 예를 들자면 최근에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른바 그 어포던스 필터 버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여론 사실상의 인위적인 여론 형성도 가능하고 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열거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경영인을 하셨으니까 상당한 고민일 겁니다. 어제 저희가 MBC 사장이 해임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그런 기업 언론사 경영인의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은 공정성도 하나의 잣대가 되고 어떨 땐 경영 실적도 성과가 잣대가 됩니다. 근데 보통 공정성 얘기할 때 우리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는 양측의 의견을 공정히 보도해라.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작금의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 선거 결과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어떤 의견을 많이 가지신 것 같고 그럼 그 기조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 수치적 공정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서 나중에 또 경영인이 평가받는다 그러면은 그럼 국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뉴스를 내보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네이버든 구글이든 다음이든 어디든 간에 결국은 AI라는 것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동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최적화해라. 수익이냐 공정성이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포털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은 수익을 위해 운영되는 기업들인데 그럼 거기서 공정성의 잣대를 들여야 된다? 예. 그게 사실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작금에 전 오히려 본 의원이 평가하기엔 대통령이 잘하시면은 잘하시는 기사가 많이 나갈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나가는 것이고 이걸 방통위원장으로서 인위적으로 너무 바로잡으시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뭐 선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론 왜곡으로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사실 뭐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제가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으로 알려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참 청문회가 막바지로 가는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이 3일 동안 청문회 하면서 생각해보지 않은 분야가 있는 것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언론인 출신의 동료 의원님도 계시고, 뭐 당연히 후보자님도 언론인 출신이고, 뭐 다 기자로서 다 훌륭한 그런 삶을 사셨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다들 이제 결국 공영방송이라는 그런 특수한 틀 안에서 공정성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가장 큰 우려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저도 올해 40대 때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가장 가볍게 다루는 두 개의 직역이 어딘가를 봤더니만요. 국회의원이 보좌진 자르는 게 제일 심해요. 예, 내일 나오지 말라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유도 통보해 줄 필요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내릴 때입니다. 예, 하나 내리면은 수많은 작가들과 PD들이 비정규직 젊은 사람들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성과가 안 나와가지고 예측 가능한 상황 속에서 한 4번, 5번 더 돌리고 나면은 이제 서서히 우리 프로그램 폐지되겠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그 정치 권력 다툼하다가 사장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 찍어내려가지고 잘 나가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주변에 너 어느 프로그램 PD야 작가야 이러면은 정말 자랑스럽게 일하다가 왔는데 시청률 잘 나오고 광고 잘 붙는 프로그램인데 좌파 방송이다 해가지고 내려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좌파라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마음 아팠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 제가 계속 후보자님께 물었던 겁니다. 이게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혹시 이것만 임무로 생각하시고 이거 끝내고 가버리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진숙 후보자가 보시기에 지금 우리 방송계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아니면은 진짜 젊은 인력들 어떻게 보호하실 겁니까? 사실 그 지적하신 그 이른바 그 작가나 비정규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방송 프로그램에는 많습니다. 그걸 저도 처음에 그 용어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낯설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소시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아마 거의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것에 준할 정도의 충격과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제가 사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매 건마다 참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저는 이거 다음번 제 질의 순서가 돌아온다 또 물어볼 겁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진숙 후보자라 그러면은 방송사 경험도 많으시고 경영진까지 하셨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으셔야지 보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고 이거는 정치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예. 이 위원께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예. 적어도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해고가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최선이라는 것에 있어서 사실 방통위원장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이고 안전망을 만든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솔직히 따르길 바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제 여쭤봤던 것이 수익성이 나면서 공정성도 추구하고 그런데 공정성이라는 것은 결국 정권이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정권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이진숙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진숙 후보자와 뜻을 같이 하신 분들이 그 피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관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복되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내달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과도 결부되어 있는 게요. 왜 제가 첫날도 질의드렸지만 왜 그런 규제가 사실 공영방송이라는 게 많아가지고 제작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배우들도 그렇고 왜 넷플릭스에 가서 오히려 작품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할까? 두 가지입니다. 규제 적고 돈 많이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방송 환경에 돈 안 주고 규제는 또 많이 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이런 환경 아닙니까? 저는 그거 개선하는 게 콘텐츠 산업 진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거 꼭 또 다음번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